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영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로 본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을 통해서 인권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로 매년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기반한 지표 체계에 따라서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을 받고 있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91년도에 이 협약을 비준해서 정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차례 유엔 공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동 청소년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라는 이제 공고를 받았고, 그 결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 체계의 기본 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이고요. 2020년의 아동 청소년 인권 지표 체계는 크게 7개 대분류의 114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고요. 작년에는 8,600명 정도를 조사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대분류 영역, 즉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한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그리고 마지막 특별보호조치, 7개 영역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 문항을 포함하면 약 100여 개의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조사 결과로 아동 청소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분류 영역인 인권 일반 및 일반 원칙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21.2%가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24.7%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아동 청소년과 성인의 의견을 이제 비교하는 문항인데요. 저희 인권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그 두 조사가 좀 협의를 해서 몇 가지 공통 문항을 정해서 좀 비교를 내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이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아동 청소년은 30.4%만 그렇다고 응답했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거의 2배가 넘는 67.5%가 성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동 청소년의 87.3%가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반면 성인의 경우는 절반 정도인 47.5%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10가지의 차별 상황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 그리고 자신이 차별을 한 경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이제 많은 경험률을 보인 것이 어리다는 이유, 그러니까 연령,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으로 학업 성적, 그다음으로 외모,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차별을 한 경험에 있어서는 이제 외모나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이 연령과 함께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태블릿 영역이 이제 시민적 권리와 자유인데요. 먼저 학생의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를 자치권 보장 정도, 임원 후보 성적 제한이 있는지, 또 학생회 관련 예산이나 장소, 시간을 보장받는지,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교에서 이제 반영을 해주는지 조사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자율권 보장 정도가 나타났고요. 이 문항의 경우는 응답한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문항들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7.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요. 학교 규칙 재개정 시 학생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81.7%가 그렇다고 응답해서 2013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 청소년 정책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 기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처음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거에 비하면은 한 10% 초반대로 알고 있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참여권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참여에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27.2%로 시간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적 권리의 자유 중에 중분류 중에 이제 정보 접근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여가 시간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다른 통계 결과인데요.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10대 청소년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분류 영역인 폭력 및 학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호자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인데요. 먼저 부모로부터의 신체 체벌은 22.9%가 경험을 했고,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체벌은 4.0%가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래 추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사로부터의 체벌의 경우는 법적으로 체벌 금지가 이루어지면서 감소하는 추세가 더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폭력 및 학대 아동 청소년의 방임 경험률인데요. 그 초등학생의 경우에 야간 시간에 이제 혼자 방치돼 있거나 또는 비위생적인 의복이나 침구를 사용하는데 방임된 경우, 또 결식 시 방치, 또 질병 무관심, 결석 무관심에 대해서 경험률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야간 시간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5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요. 다행히 3개년 추이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분류 영역인 가정환경과 대한 양육에서는 가출 경험을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은 2.9%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 가출 이유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61%인 부모님과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학업 문제가 20.8%도 나타났고요. 가출한 이후에 아이들이 여러 청소년 쉼터 같은 서비스 기관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8.5%만이 이용했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분류 영역인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먼저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안전도를 물어봤는데요. 범죄로부터의 안전도는 86.4%,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도는 79.7%로 전 13편에 비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주관적인 건강 수준도 88.2%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55.8% 정도에 그쳤고요. 22.2%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의 성별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남학생은 66.2%, 여학생은 44.7%였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가까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의 경우는 이제 전체 평균은 7시간 12분 정도고요. 초등학생은 8시간 42분, 중학생은 7시간, 고등학생은 5시간 5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다고 47.7%가 응답하고 있고요. 수면 부족 이유 중에 학업과 관련된 사항이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아동 청소년이 17.0%였고요. 죽고 싶은 이유로 이제 가장 많은 것이 학업 문제로 나타났고, 중학생은 가족 간 갈등이 좀 더 많은 반면에 고등학생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 행복감 부분의 그래프를 보면 교급별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또 자아존중감이나 행복감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것도 학업 부담이 많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공부, 그 다음이 직업이었고요. 고민거리를 대화하는 상대로는 어머니가 36.2%, 또 친구가 3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는 아동 청소년은 23.6%였고요. 고등학생이 3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에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외에 오른쪽에 있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무기력 요인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은 71.7%였고요. 이것도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째 대분류 영역인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부분에서는 1년간 여가 문화 활동시설 이용 경험률을 물어봤는데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에 비해서 정부가 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이용 경험률이 또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과 공부 시간을 보면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에서 이제 여가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47.1% 정도 있고요. 여가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6.8%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 공부 시간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가 36.6%가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났고 공부 시간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었겠지만 공부 시간이 여가 시간보다 작아지는 첫 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분류 영역인 특별보호 조치 부분인데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학생은 1.2%, 고등학생은
이제 워낙 일반 계고와 특성화 계고 차이가 큰데요. 일반 계고는 6.6%, 특성화 계고는 19.6%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 경험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61.4%, 임금을 못 받은 경우가 10.5%, 폭언 등 인격 모독이 7.4%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극히 일부만 사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시한 데이터 위주로 좀 상황을 보면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잠재 역량 개발에 다양한 기회가 부족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이제 컸었는데요. 저희 결과도 참고를 할 때 또 분석을 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역별로 학교 등교하는 경험의 편차가 또 많이 컸고 학교에 가지 않은 일수가 아주 많았던 이제 상황이 있고요. 또 저희 조사가 이제 조사원 방문 조사로 실시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우편 조사가 병행이 됐고 조사 기간도 매년 5월에서 7월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10월까지 이제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볼 때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제 아동 청소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자 인권과 참여의 주체라는 관점의 정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19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엔의 아동권리위원들이 한국의 교육 상황을 보고 또 아동들이 제출한 아동 보고서를 보고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경쟁적인 교육이라는 이제 그런 말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네, 조금 더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데이터가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인권 통계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이 이제 학교 조사이고 또뭐 패널 조사처럼 우리 심층 분석보다는 그냥 인권 일반 현황 조사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사 내용 처음 설계에 있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 내에 또 앞뒤 설명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는 한 20분 정도의 응답할 수 있는 이제 문항 분량을 설문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114개 지표 항목 중에 41개 항목만 저희 인권 실태 조사 설문조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73개는 다른 조사 결과나 행정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수익 비교를 위해서 문항을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조금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 정도에 이제 10년의 데이터들이 좀 더 축적되고 나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좀 필수 개편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매년의 종합조사 더불어서 경년에는 좀 신축적인 주제를 잡아서 좀 깊이 들어가 보는 이렇게 좀 경년 단위의 조사 체계 또 고민을 다각도로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조사이다 보니 좀 더 다양한 취업 집단 인권 실태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아래 제시한 여러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나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다음 달 청소년, 또 학교 밖 청소년 연구, 또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참고하면서 고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나면 여러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 다양한 심화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역별 이슈에
에서도 심층 분석할 그 아이템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데이터로는 코로나19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동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인권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해야 될 여러 이제 이슈들도 많이 있고, 또 추이 그래프상 변화가 있는 시기의 원인을 탐구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의 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요. 여기 제시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 또 통계청의 NDIS, 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원자료를 좀 활용하셔서 연구자들께서 많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